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데 상대방은 식어가는 게 보이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심정으로 짜게 식어가는 남친을 보고 있는 분, 혹은 이미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버려서 헤어진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우선 아직 내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식어가는 중인 건지 이미 식었는지를 판단해봐야 돼요. 사실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행동들이 되게 투명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마음이 식는 중인 건지 이미 식은 건진 알 수 없겠죠.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과 거리를 둬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뒀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나의 일상을 궁금해하거나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궁금해한다면 딱 요런 심리예요. 분명히 관계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는데 막상 여자친구가 멀어지려고 하니까 혹여나 나의 이런 권태로운 마음을 눈치채고 여자친구가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괜히 찔리기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인지 떠보는 거죠. 아직 상대방은 헤어질 만큼 이 관계에 애정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반면에 이미 식은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거리를 두면 거리를 둔 대로 지내는 거예요. 평소에 루틴처럼 하던 퇴근 후에 집 가는 길 통화도 없고 자기 전에 카톡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약속 나가면 예전에는 장소 옮길 때마다 틈틈이 카톡했던 우린데 이제는 집 갈 때만 보고하듯이 연락을 남기고, 나는 서운함을 꾹 눌러 참고 상대방이 하는 걸 똑같이 했는데 상대방은 정작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미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확률이 몹시 높은 거죠. 다만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자주 얘기했다거나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가 많아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다가 안 해주면 퉁명스럽게 삐지고 토라지고 입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경우라면 내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음을 티내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리를 둬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식는 중인 건지 식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 완전히 식은 건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식는 중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자유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상대에게 자유를 줘라 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나랑 연애하는 건 속박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마음은 아프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식은 채로 나의 연락을 받고 나에게 답장을 해줘야 되고 나와 1시간, 2시간 써가면서 통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순전히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속박까진 아니라도 적어도 본인이 진정으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나랑 헤어질 마음이나 각오까지는 없다 보니까 남자친구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연락하는 횟수, 만남 횟수, 전화통화의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보세요. 물론 여기서 상대방과 연락할 때 투명스럽게 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어떠한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이걸 다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최대한 친절하고 한결같은 여자친구로 보여야 돼요. 자유를 주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내가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거죠. 만약 내가 맞불 놓듯이 상대방한테 그렇게 자유를 주고 상대방과 연락할 때 서운한 마음에 툴툴거리기도 한다면 그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더 짜게 식게 만들 뿐이에요. 그렇게 내가 자유를 줘봤는데 만약 남자친구가 요새 무슨 일 있냐, 나한테 서운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남자친구가 카톡이나 전화로 나에게 무슨 일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별일 없다고 넘어가고 만났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하면 내가 뭔가 삐진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보복성으로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얼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났을 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요새 너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가 꼭 자주 만나거나 매일같이 연락하진 않아도 된다. 다만 여자친구로서의 존중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의 뉘앙스만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내가 알아서 들어주되, 이때 들어주는 느낌이 난 너를 잃기 싫어,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눈치껏 맞춰줄게, 이런 게 아니라 연인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 다만 나도 수틀리면 헤어질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사람이다. 요런 바이브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은 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떠버린 경우라면 어떨까요? 헤어지기 전이라면 차라리 덤덤하게 상대방한테 비판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짚어주고 내가 먼저 헤어지자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미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버린 상황에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죽어버린 상대방의 감정을 살릴 순 없어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남자가, 아니 관심 없는 수준도 아니고 어떤 그 남자의 행동들로 인해서
이미 질려버린 남자가 계속 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구애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 남자는 한결같구나, 믿을 만한 남자구나 라는 생각으로 호감이 생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 매력적인 부분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여기서 나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이별을 고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선택권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음이 식어버려서 이미 헤어진 경우라면 어떡할까요? 제가 이거 하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마음이 식은 남자의 마음을 단기간 내에 돌릴 수 있는 어떤 요술 같은 방법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죽어버린 상대방의 감정을 살리려고 무슨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장문의 카톡이나 편지를 수차례 계속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더 마이너스예요. 더구나 어떤 특별하고 신비로운 방법은 없을까, 그런 혹하는 마음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혹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 비싼 금액을 내고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 같은 것도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미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버려서 이미 헤어졌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적극적인 액션은 못 취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이 왜 식었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 유튜브 영상을 몇 편 이상 보신 분이라면 제가 항상 재회를 원한다면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 아실 텐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왜 식었을까? 왜 떴을까? 그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세세하게 들어가면 상황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성향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경우인 자연스럽게 찾아온 권태를 제외하고 왜 나한테 마음이 식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번아웃이 온 경우예요. 내가 어떤 뾰족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싸운 적도 잘 없고 정말 잘 지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라면 상대방한테 번아웃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조금은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는 초중반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서운한 게 있거나 아쉬운 게 있어도 웬만하면 다 참은 거예요. 왜냐? 본인이 서운한 걸 나한테 말했다가 나의 마음이 식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거 아니라면 말도 안 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 혼자 막 직진을 했던 거예요. 내가 받아주기 버거울 만큼. 그러다가 상대방 혼자 번아웃이 와서 이별을 고하는 거죠. 이렇게 번아웃이 와서 헤어짐을 말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남자친구한테 가서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내가 이렇게 할게, 뭐 저렇게 할게, 이러한 설득은 먹히지가 않아요. 회사 생활에 번아웃이 온 직장인한테 백날 회사 다니면 좋은 점을 말해도 이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거랑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나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열정적으로 달렸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헤어짐을 말하는 건 본인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란 게 뭐냐면 나랑 헤어지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인 거죠.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정말 갑작스럽게 이별을 얘기했다거나 상대방한테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볍게 비판하면서도 붙잡진 않는 모습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마무리하는 게 이 다음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식게 만든 경우예요. 주로 어떤 여자의 잘못으로 남자의 마음이 식게 되는 경우는 속된 말로 평소에 여자가 남자친구를 많이 쪼았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애정 표현이라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기인한 나의 행동이라든지 이걸 상대방한테 계속 요구를 한 거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더구나 간접적으로 요구한 거라면 이건 정말 남자한테 피말리는 일이거든요. 내가 서운한 걸 얘기하거나 칭얼거렸을 때 상대방이 달래주거나 사과를 하더라도 됐어, 아니야 이렇게 계속 거절하면서 상대방이 끝까지 빌빌거리게 만든다거나 입 꾹 닫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거나 카톡이나 전화할 때 말투는 퉁명스러우면서 정작 상대방이 달래주려 한다거나 화해하려고 하면은 나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던가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연애를 해본 30대 이상의 남자라면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두 번만 하더라도 이별을 고려할 만큼 애정이 식을 만한 행동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 모습을 한두 번 보여주고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정도요. 왜냐하면 가령 이런 나의 행동을 상대방이 여러 번 끝까지 꼭지가 돌 때까지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터져버려가지고 나에 대한 정을 다 털어내고 헤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란 훨씬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진 경우라면 마냥 매달리고 붙잡는 저 자세를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만한 말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을 어떠한 스트레스들, 그리고 그 사람이 겪었을 마음고생들을 내가 헤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을 다 털어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면 곧장 이별을 받아들이는 스탠스로 가기보다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동요시킬 만한 그러한 말을 해보고 반응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태세를 전환하면서 단호하게 나온다면 사과는 하되 이별을 받아들이는 스탠스로 이 다음을 도모하는 게 지금 나에 대한 질려버린 감정이 드는 것까진 예방하거나 이미 나한테 질려버렸다면 더 이상 질리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식고 있는 남자 혹은 이미 식어버려서 헤어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설령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마음이 식은 사람과 어찌저찌 다시 붙잡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그 결말은 파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이 단기간 내에 다시 재회를 했을 때 한쪽은 아등바등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예전처럼 뜨겁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테고, 다른 한쪽은 그런 상대방의 모습이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런 서로의 모습에 눈치가 보이고 악순환의 굴레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픈 건 이거예요. 정말 헤어진 요인이 마음이 식어서라며 단기간 내에 재회는 없다는 마인드로 내가 이전 연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그 외적으로 커리어든 외모든 뭐든 겉으로도 성장해 보일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상대방이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헤어진 이유가 뭐가 됐든 어떤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서 전 남친, 전 여친과 다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더라도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뭔가 더 발전적이거나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상대방한테 신선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 신선한 느낌이 곧 호감이나 설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가 혼자 저절로 회복이 되어서 나랑 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여전히 나는 상대방한테 안절부절하고 있고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보이면은 상대방은 당장 나에 대한 어떤 질리는 감정은 회복이 되더라도 얘랑 만나면 다시 이전처럼 헤어질 것 같다, 그럼 또 그때 힘든 거를 반복해야 되겠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거를 잘 압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후진하거나 전진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후진하는 건 지금 당장 돌아오지도 않을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온갖 처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전진하는 건 이별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절치부심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지만 내 생각의 회로를 자꾸 앞으로 나아가게끔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무작정 마음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픈 건 또 아니에요. 내가 후회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본 뒤에 그때도 안 되면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괜찮아지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reat you like I do.